위에 있는 게 증가함수에 대한 표현법이고 아래가 감소함수에 대한 표현법이죠.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와서 많이 했던 표현들인데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합니다. 증가함수. 그 다음에 x값이 증가하면 y값이 감소합니다. 감소함수인데 이걸 이제 미분으로 끌고 가려면 증가함수를 대략 그려볼게요. 그럼 이 증가함수가 어떤 위치에든 간에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를 조사하다 보면 접선의 기울기, 이 접선들이 모두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가 모두 양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증가함수와 감소함수를 미분과 연계해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만약 미분계수, 이 미분계수 값을 모두 다 모아는 도함수, 도함수가 양수가 되면 이 그래프가 증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두 가지 명제를 기억하라고 그랬죠. 도함수가 도함수가 양수가 되면 참인 명제는 원함수인 fx는 증가함수이다. 이게 이제 도함수가 음수가 되면 이제 반대로 감소함수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반대도 기억해야 되는 게 fx가 증가함수예요. 그럼 어떤 결론이 참이 됐었죠?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크다가 아니고 크거나 같다. 등호가 붙어야 돼요. 이 등호가 붙는 이유는 대표적인 함수 중에 y는 fx, 그 fx가 3차함수일 때 이런 x 세제곱. 근데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이렇게 그려져요. 이거 언제 공부했다고요? 대수 첫 파트에 지수할 때 했었죠. 이 n이 홀수가 되면 x의 n제곱과 a가 만나는 교점이 각각 무조건 실근값이 한 개씩이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값은 n번 곱해서 a가 되는 숫자. 여기서 만들어진 숫자는 n번 곱해서 마이너스 a가 되는 숫자. 둘은 절대값은 같은데 부가 반대이기 때문에 여기는 음을 바깥으로 내보낸 값인 마이너스 n제곱 a랑 이 값은 서로 같은 값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할 때 그 대표적 이 홀수 값에 보통 3을 많이 집어넣거든요. x의 세제곱. 그 x 세제곱 그래프가 딱 이런 모양이에요. 원점 대칭인 곡선의 형태. 아직은 여러분 미분을 완벽하게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그려진다고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다 보니까 이 그래프에서 모든 점에서 그래프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그 그래프가 증가한다고 해서 모든 점에서의 도함수 값이 양수라고 볼 수는 없다. 0과 같아지는 구간이 여기서는 한 군데 발생하죠. 이 점. x값 0에서의 접선은 이렇게 그려진다고 그랬죠. 보통 접선은 이렇게 스치면서 가는 접선이 일반적이지만 이 접선은 뚫고 나갑니다. 그래서 얘를 보통 스접이라고 부르고 얘를 뚫접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가끔 뚫고 나가는 접선도 있어요. 보통 스치는 접선이 일반적이지만 뚫고 나가는 접선도 가능하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얘 미분해 봅시다. 3x 제곱이죠. 그럼 x값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0 나와요. 그럼 이 그래프상 0,0이라는 점을 이 곡선이 지나가고 그 곡선 위에 있는 점 x에다 0 집어넣으면 이 점에서의 접선은 0, x축과 평행한 접선이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접선이라고 그렸는데 실제로는 스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뚫고 나가는 접선이 만들어지고 상황에 따라 그래프 전반적으로 다 증가하고 있는 구간이지만 그 그래프가 증가함수를 하더라도 도함수가 항상 양수가 아닌 0이 되는 구간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명제는 서로 각각 성립하는 명제고 약간 비스무리하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도함수가 양수이면 증가는 맞는데 도함수가 원함수가 증가라고 해서 도함수가 무조건 양수라 볼 수는 없고 0이 될 때도 있다. 등호가 붙는다는 걸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증가함수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도함수가 양인지 그 다음에 음인지를 가지고 그래프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따져야 되다 보니까 이게 일단 미분도 해야 되고요. 일단 미분한 도함수의 부호가 양인지 음인지 판단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머릿속으로 떠올리기는 잠깐 애매합니다. 그래서 뭐를 그리죠? 증감표를 작성한 거예요. 증가와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표, 증감표라는 걸 작성하죠. 그러니까 증감표를 작성하는 방식은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도함수를 구하시고 그 도함수가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0 아닌 값이 있겠죠. 0이 아니라는 얘기는 양이든 음이든 양이면 도함수가 양이면 증가, 도함수가 음이면 감소라는 뜻이기 때문에 일단 기준은 도함수가 0이 되는 값이 기준이에요.
쟤를 미분해 놓고 제 0 되는 값 찾았더니 마이너스 2와 0이 있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는 방식은 이렇게 x 위에 줄 쓰시고 그 다음은 도함수 줄 쓰시고 마지막은 그래프 그려야 되니까 원함수 줄 쓰신 다음에 도함수 0 되는 값이 두 개니까 이 마이너스 2와 0에서 도함수 0이 될 텐데 이 마이너스 2와 0이 아닌 구간에서는 0이 아닐 테니까 그 아닌 구간을 이렇게 점점점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숫자, 마이너스 2와 0 사이에 있는 숫자, 0보다 큰 숫자에서 도함수가 마이너스 2에서는 0, 0에서는 0이라면 나머지는 0이 아닐 테니 양음이 구분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는 숫자 적당한 수를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숫자 어디에다가? 도함수에 집어넣어야 되죠. 그럼 마이너스 100 정도 음수, 얘도 음수 곱하면 양수. 이 사이에 있는 숫자는 마이너스 1 정도가 적당하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얘 얘는 양 곱하면 여기는 0보다 큰 숫자 뭐 100 정도 100 양수 곱하면 양수. 좀 전에 배웠던 겁니다. 도함수가 양수가 되면 그래프 원함수는 증가한다. 근데 증가한다를 보통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근데 이거는 이렇게 증가하는지 이렇게 증가하는지 모르죠. 이거는 나중에 미적 투로 가시는 분이면 이걸 구분해야 돼요. 위로 블록하면 증가하는지 아니면 아래로 블록하면 증가하는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지금은 미적 원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증가한다 편으로 그냥 간단한 화살표로 얘는 감소하니까 오른쪽 아래로 증가하니까 오른쪽 위로. 그럼 구간을 정해놓고 x값 마이너스 2와 어딘가에 x값 0이라는 구간이 있을 텐데 마이너스 2보다는 그래프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마이너스 2와 0 사이에서는 그래프가 감소하게 되고 0 이상, 0보다 커질 때는 그래프가 증가하게 된다. 이걸 따라 그리면 돼요. 근데 1차 함수만 직선이고 1차 함수를 제외한 나머지 다 곡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곡선으로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구간을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느낌이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3차 함수를 우리가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으나 미분을 배우고 증가표를 작성했더니 대략적으로 그래프의 모양, 개형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더라. 3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구나. 이 값이 가장 높은 값이죠. 이 구간 안에서 요 근방에서는 제일 높은 값. x에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이제 3이 나와요. 얘가 마이너스 2,3이라는 점을 지나가고 얘가 0, 집어넣어보면 원함수에 집어넣어야겠죠. 0,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을 지나가고. 그럼 대략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대략이에요. 0,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을 지나가고 마이너스 2,3이라는 점을 지나가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3차 함수 곡선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대략적으로 그린 겁니다. 정확하게 그린 건 아니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증감을 작성하는 거죠. 이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래프가 증가한다고 해서 도함수가 모두 다 양수는 아니고 0이 될 때도 있으니까 증가하면 도함수 0보다 커 나갔고 감소하면 0보다 작거나 같다. 등호가 붙는다라는 거죠. 그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도함수가 먼저 나오면 등호 없어도 도함수가 0보다 크면 증가, 도함수 0보다 작으면 감소인데 증가 함수가 먼저 나오게 되면 뒤에 도함수 부분은 등호가 붙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해해 봅시다. 함수 fx가 실수 전체 집합의 증가하도록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하는 건데 일단 실수 전체 집합의 증가해야 돼요. 증가함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도함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뜻이죠. 도함수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언제 0보다 크거나 같으냐면 실수 전체 집합이에요. 그 얘기는 모든 실수라는 뜻이죠. 같은 말로 임의의 실수. 무슨 말이에요? 다음 부등식이 예외 없이 항상 성립하니까 무슨 부등식? 절대부등식이죠.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절대부등식. 2차식에 대한 절대부등식 문제는 뭘 그리시라고요? 그래프. 2차식이란 무슨 함수예요? 포물선이죠. 포물선을 그립니다. 어디로 블록한 포물선?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과 x축에 맺는 위치 관계는 몇 가지? 세 가지. 공중에 붕 떠 있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두 점에서 만나거나. 근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바는 2차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뜻은 포물선이 0이라는 거는 x축을 말하다고 했죠. 포물선이 x축보다 항상 위에 있거나 같은 케이스니까 얘네 둘이에요. 아래로 블록한 건 당연하고 판별식이 0보다 작아서 근이 없고 0과 같아서 중근이 되고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됐나요? 누구에 대한 판별식? 도함수에 대한 판별식이에요. 이 식에 대한 판별식이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니까 이 식을 보고 4분의 D 짝수로 갑시다. x 앞에 이게 짝수니까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a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인수분해했을 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 값은 사이값 0과 3 사이에 있는 0과 3 사이 이렇게 실수 a 값의 범위가 정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2번 문제 다음 구간 안에서 감소. 이번에 감소는 감소인데 구간이 정해져 있죠. 일단 감소함수를 찾아야 되니까 이게 감소함수를 찾으려면 이차함수 같은 것들 우리가 증가함수할 때 미분하나요? 네? 여러분들은? 이런 이차함수 그려져 있으면 이차함수의 증가함수를 판단하기 위해서 혹시 너 미분하니? 그러지 않잖아. 왜 그러지 않을까? 원래 증가함수라는 게 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증가함수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만 그려져 있으면 증가함수는 금방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잖아. 아래를 블록하고 축은 어디 있고? x는 2에 있고. 그럼 2보다 작을 때 감소하는 게 눈에 보이잖아. 2보다 클 때는 증가하는 게 눈에 보이고. 근데 이거 그릴 수 있어? 못 그리잖아.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프를 개형을 우리가 또 금방 떠올릴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미분해서 도함수를 통해서 증가함수를 판단하겠다는 거죠.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 얘가 어디 구간 안에서? 이 구간 안에서 감소해야 돼요. 이 구간 안에서 얘 그래프가 감소해야 돼. 그 얘기는 이 구간 안에서 도함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다시 원함수가 감소하려면 도함수는 이 구간 안에서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근데 이것도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잖아요. 그렇죠? 도함수가 0보다 작거나 이 구간 안에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근데 얘는 아래로 블록한 도함수의 그래프 자체가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죠. 3차 함수를 미분하면 당연히 2차고 그러면 포물선이 되잖아요. 근데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인데 축이 어디 있나요? 좀 아래다 그럴까요? 축이 어디 있어요? 얼마? 3분의 1. 그럼 이 축의 위치는 이 구간 안에 있습니까? 있네요. 어디에 더 가깝죠? 그럼 1쪽에 가깝다는 얘기는 그래프를 그리면 1쪽에 가깝으니까 3분의 1에서 1까지는 얼마 안 올라가고 마이너스 1까지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이런 그래프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렸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는 이 값이 f'1이에요. 도함수에다가 1 집어넣은 값. 여기는 f'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이 파란색의 그래프가 우리는 필요한 데만 그리면 되니까 이 구간 안에서는 저 파란색 그래프가 나타나는데 이 파란색 그래프가 구간 안에서는 항상 감소라는 뜻은 도함수가 늘 이 구간 안에서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근데 0은 x축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x축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도함수 값이 이 포물선이 x축 밑에 있을 테니까. 그럼 그 얘기는 여긴 f'-1의 값이 이 그래프 중에 제일 위에 있는 최대값이니까 그 최대값이 x축 밑이라는 얘기는 이 함수 값이 0보다 작으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등호가 붙었다는 얘기는 이 도함수 값이 0이 돼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죠. 얘가 여기 붙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 등호가 붙는 거겠죠. 저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3 플러스 2 플러스 a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실수값의 범위 나옵니다. 자, 그래요. 알겠어요? 일단 그래프 개형을 우리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알고 싶으면 미분해 보셔라. 이렇게 되죠. 그리고 증가가 되려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어디 구간 안에서? 1 이상, x가 2 이하에서. 포물선을 그려야 되는데 이 포물선의 축이 어디 있어요? 3분의 2a라는데 이제 x값 축이 있죠. 그러니까 축의 위치를 정확히 모른다는 얘기죠.
이게 A가 지금 실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양음도 모르겠고. 그럼 3분의 2라는 축이 있는데 처음에는 그래프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3개 정도로 그릴 수 있어요. 축의 위치를 왜 이렇게 정석껏 그리냐 또. 이 그래프를 3개 정도 그려낼 수 있어요. 3개를 그리는 이유는 이 구간이 저기 이 축과 어떤 위치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먼저 첫 번째는 구간이 여기 있을 때겠죠. 여기가 x1, 여기 x2. 아니면 구간이 축을 포함할 때 여기 1, 여기 2. 이번에는 여기 있을 때 1, 2. 뭐 이런 느낌이겠죠. 그럼 첫 번째 여기일 때는 그래프가 여기서 그리잖아. 그렇죠? 자, 이 범위가 항상 x축보다 커나 같으려면 x축은 어디 그려져 있어야 되죠? 이렇게 x축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이 구간이 늘 x축 위 0보다 큰 쪽에 있을 테니까. 여기가 중요하죠. f 프라임 e 걔가 0보다 커나 같으면 돼요. 쳐라. 자, 위로 블록한 포물선 그리고 축의 위치가 이렇게 마이너스 3분의 2에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3개씩 아까 좀 똑같이 그려보시고, 첫 번째는 구간이 아까 말한 대로 여기 있을 때 여기 x1, 여기 x2. 그러니까 이번엔 여기 있을 때 구간 안에 꼭지점이 포함되어 있을 때, 그 다음에 구간이 이제 오른쪽 바깥으로 빠져나갔을 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프를 그려지는 구간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걔가 0보다 커나 같아야 되니까 x축은 이런 느낌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얘가 중요해요. f 프라임 1. 그래서 f 프라임 1의 값이 0보다 커나 같다. 여기는 얘가 최대값이죠, 지금 구간상. 이 최대값의 위치만 어차피 x축 아니네요. 여기죠.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x축이. 커야 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이건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f 프라임 1, 3분의 2a. 네. 그럼 얘는 얘가 얘가 큰지 지금 모르는 상태니까 둘 다를 구해야 되겠죠. f 프라임 1, f 프라임 2. 그래서 f 프라임 1도 0보다 커야 되고 f 프라임 2도 0보다 커야 돼요. 두 개 중에 누가 더 큰지 모르니까 둘 다 커야 어쨌든 그래프가 x축 위에 그려질 테니까 등호 붙을 테고요. 여기는 얘가 더 윗값이죠. 얘가 더 아랫값이고, 그럼 최소값이 x축 위에 있으면 저 내용이 성립할 테니까 얘는 f 프라임 2가 0보다 커 나왔다. 자, 이렇게 조사될 겁니다. 근데 이게 답은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범위의 전체 범위가 되겠죠. 그럼 f 프라임 1이 계산해 보신 바 얼마예요, 이거? a가 3보다 커 나왔다. 그럼 여기도 a가 3보다 커 나왔다. 얘는 뭐예요? 응? a가 5분의 12보다 커 나갔다. 그럼 얘도 a가 5분의 12보다 커 나갔다. 얘는 공통범위죠. 둘 다 성립. 답을 구하시오. 그러면 수직선 그려놓고 숫자는 이제 두 개 나왔죠. 5분의 12는 2점 얼마니까 여기 있고 3은 여기 있겠죠. 그럼 얘보다 커 나갔다. 그 다음에 얘보다 커 나갔다. 그리고 얘는 어차피 이거고 얘는 어차피 이거니까. 그럼 여기는 공통범위예요, 전체범위예요? 공통범위야, 전체범위야? 이것 또는 이것 또는 이거니까 공통적인 게 답이야, 아니면 색칠한 게 전부 다 답이에요? 색칠한 거 전부 다 답이죠. 따라서 A는 5분의 12보다 커나 같다. 이렇게 정리됩니다. 극대극소는 처음 듣는 단어이긴 한데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 지구를 평평한 상태로 보고 옆에서 약간 느낌 이상한? 지구를 옆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게 뭐 해수면 혹은 뭐 지표면이라고 치고 그럼 이런 식으로 땅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기도 하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뭐 이런 식이겠죠? 뭐 이런 느낌 아닐까요? 옆에서 본다면? 그럼 이런 데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산, 정상, 산봉우리 여기는 뭐 계곡 뭐 이런 느낌이죠. 산 정상, 계곡, 골짜기 여기는 산 정상 이런 느낌이에요. 이랬을 때 그림상 이게 만약 그림이라면 여기가 우리가 보기에 뭐 산 중에 제일 높은 산인 뭐 에베레스트 여기는 한라산 정도? 여기는 백두산 정도? 그런 느낌이죠. 그럼 백두산은 우리나라에서는 최대 높은 산이지만 그렇다고 전세적으로 제일 높은 산은 아니죠. 이 그래프상 얘가 최대인데 이런 값도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이 근방에서는 얘가 제일 큰 값이잖아요. 근방이라는 표현이 수학적으로 있어요. 근방, 아주 가까운 범위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럼 아주 가까운 범위 안에서는 여기는 함수값이 x값 a라고 합시다. x값 a의 함수값이 그 근처에 있는 함수값보다 항상 크거나 같죠. 그래서 그 값이 그 근처에 있는 모든 함수값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를 이 fa를 주어져 있는 그래프의 극대 혹은 극대값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값은 x값 b라고 치고 그럼 여기에 함수값이 fb잖아요. 근데 이 fb는 근처에 있는 fx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거든. 얘가 제일 작고 이 근방에서는 얘보다 작은 값이 없기 때문에 함수값이 이 근방에서는 제일 작거나 같을 때 얘를 극소라고 불러요. 극소 혹은 극소값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극대값은 여러 군데 나올 수 있고 극소값도 여러 군데 나올 수 있죠. 그 상황상 극소값이 그리다 보면 극소값이 극대값보다 클 수도 있어요. 이게 극소죠? 극대잖아요. 그러니까 극소값이 극대보다 클 수도 있긴 해요. 이런 값은 극대인 동시에 여기서 이제 그림상 얘는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극대극소란 말은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그 근방에서 제일 큰 값, 제일 큰 함수값, 극대, 그 근방에서 제일 작은 함수값, 극소라고 부르는데 역시나 극대나 극소값 자체가 미분과는 별 관계없죠. 이게 정의인데 여기 어디에도 지금 미분에 대한 표현은 안 나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파트가 미분이니까 이 극대 극소도 미분과 연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미분과 연계하려면 미분 가능 함수 fx가 x값 a에서 극값을 가지면 f'a는 0과 같다. 여기 별표 쳐야 될 게 있는데 미분 가능한 함수 별표 x 이퀄 a에서 극값 별표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거 그 지점에서의 도함수 값은 0이 된다.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셔야 돼요. 미분 가능하다는 뜻은 당연히 뭐를 내포하죠? 그래프가 연속함수이며 뭐가 없더라? 뭐가 없더라? 옥수 반하네. 뾰족점이 없더라. 첨점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뾰족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는 이 점의 좌미분계수, 이 점의 우미분계수, 미분계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뾰족점이 없어야 되는 거죠. 미분 가능하면 뾰족점이 없을 때 x값 a에서 극값을 갖는다는 뜻은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 값이 0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겠죠. 쭉 올라가다 미분 가능하게 되는 게 부드러운 곡선 형태를 그려주고 이렇게 그려졌을 때 미분 가능한 함수가 x값 a에서 극값을 갖는다. 이건 극대고 얘는 극소죠. 극값을 갖는다면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 값은 x를 평행한 직선이 그어져야 되니까 미분계수 0돼야 된다라는 표현인데 잘못하면 이렇게 왜 밑줄을 쳐놨냐면 보통 가끔 이런 말이 생략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fx가 x값 a에서 극값을 가지면 f'a는 0이다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프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구간 정해져 있는데 여기는 점이 무슨 점이죠? 극대예요. 왜? 극대는 미분과 관계없다고 그랬죠. 그 근방에서 얘보다 더 높은 함수값이 없기 때문에 얘가 극대값이에요. 근데 얘는 극대이긴 하지만 좌미분계수는 이렇게 되죠. 우미분계수는 이렇게 됩니다. 미분계수가 다르기 때문에 미분이 가능하지 않아요. 따라서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 값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0이 문제가 안 되고 아예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지 않은 함수에서 이렇게 써놓으면 이 명제는 거짓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이 있고 미분 가능하다면 얘처럼 연속이 아니거나 뾰족한 점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무조건 x축 평행한 기울기 0 나타날 것이다. 아셨죠?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극값을 갖는 후보가 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미분계수 0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극값의 판정 나오죠? 극값의 판정은 뭐냐면 보통 우리가 미분계수 0이 되고 극대를 조사하다 보니까 극대값은 극대를 기준해서 왼쪽에서는 그래프가 증가하고 있고 오른쪽에서 그래프가 감소하죠. 극소는 왼쪽에서 감소하다가 극소를 통과하는 순간 그래프가 증가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원함수가 증가라는 얘기는 도함수 값은 이 구간 안에서 양수라는 뜻이고 이 구간 x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은 이렇게 될 때 있죠? x1과 x2 사이에 있을 때는 도함수 값이 원함수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도함수는 0보다 작아야 돼요. 얘는 도함수가 증가하니까 원함수가 증가하니까 도함수 값은 0보다 커야 되겠죠. 됐나요? 물론 구간상 이거 원래 등호가 붙여줘야 되는 게 맞긴 한데 뭐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전반적으로는 극대 왼쪽에서는 도함수가 양, 극대 오른쪽에서는 도함수가 그래서 도함수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그 위치가 도함수 값이 0이 되거든요. 그 0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에서 도함수 부가 반대로 바뀌었을 때 그 값이 되는 거고 좀 더 세분화했을 때 도함수가 0이 되는 구간을 좌우에서 도함수가 양수에다가 음수가 되는 그 지점이 극대, 도함수가 음수에다가 양수가 되는 그 지점이 극소가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도함수 0 되는 값을 기준으로 좌우의 부가 반대로 바뀌어야지만 극값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극값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렇게 되는 함수가 여기는 이 점에서 도함수 값이 0이 되죠. 이런 게 아까 말한 뚫잡이라고 했으니까 도함수 값이 0이 돼요. 근데 이 점을 기준으로 이게 x값 a라고 칩시다. 그럼 x가 a보다 작을 때, x가 a보다 클 때를 봤더니 그래프가 증가하고 있죠? 도함수 값이 양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점에서 도함수 값이 잠깐 0이 돼요. 근데 다시 이 점을 통과하는 이 x가 a보다 클 때도 여전히 그래프가 증가하기 때문에 도함수 값이 양수가 되죠. 그럼 도함수가 0 된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극값은 아니란 뜻이죠. 후보가 되는 것 뿐이에요. 도함수가 0이 된다? 일단 극값 후보구나. 후보인데 그 점을 기준으로 좌우의 도함수의 부가 반대로 바뀌면 극값인 거고 도함수가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좌우의 도함수의 부가 반대로 안 바뀌어요. 그러면 극값만 도함수 값이 0이기만 할 뿐이지 극값이 아니라는 얘기죠. 얘는 이 값보다 더 큰 값인 값도 존재하고 이 값보다 더 작은 값도 존재하기 때문에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닌 점이 되는 겁니다. 이걸 아마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을 거예요. 여기 나온 것처럼. 이것도 붙잖아요. 미분 가능한 함수 이 말 없으면 안 돼요. 미분 가능하며 도함수가 어떤 특정 위치에서 0이 됐는데 그 점 A를 기준으로 좌우에서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야 극값인데 좀 더 자세히 보니 도함수가 양에서 그래프가 증가하다가 음으로 도함수가 음인 거니까 그래프가 감소한다는 얘기죠. 그럼 위로 올라가다가 내려오니까 위로 볼록한 위치니까 이게 극대값일 거고 반대로 도함수가 음에서 감소하다가 도함수가 양으로 증가 그럼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형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 위치는 가장 근방에서 제일 낮은 위치인 극소를 갖게 된다. 그래서 x값 a에서 극대나 극소는 함수값을 말하는 겁니다. 함수값. 그래서 a를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 fa, b를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 f, 이게 fa고요. 네, 둘 다 fa. 그러니까 a를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이 상황에 따라 그때 극대값, 극소값이 된다라는 거죠. 이건 그냥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것뿐이에요.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근데 어렵지 않아요. 극대 극소를 구하려면 결과적으로 뭐 해야 되죠? 증가감소를 판단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극값을 조사하려면 기본적으로 그래프가 증가하냐 감소하냐 증가감소를 따져야 되니까 당연히 증가표 그리라는 얘기예요. 그럼 증가표 그립니다. 여기 x, f'x, fx라고 쓰고 내가 필요한 값은 일단 기본적으로 도함수가 0 되는 값을 찾아야 돼요. 미분합니다.
6x 제곱 마이너스 6x가 되고 이걸 6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1. 그럼 도함수가 0 되는 값은 그때 x 값은 0과 1이었죠. 그럼 0과 1이니까 땡땡땡 처리하시고 작은값 0. 그 다음은 땡땡땡 처리하시고 큰값 1. 그 다음 마지막 땡땡땡 이렇게 하신 다음에 도함수 0 되는 값이 0과 1이었고 그럼 0보다 작은 값에서는 이거 이거 둘 다 곱하면 양. 얘는 얘는 양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래프가 도함수가 양수가 되면 원함수는 증가, 도함수가 음수가 되면 원함수는 감소, 도함수가 양수가 되면 원함수는 증가. 그럼 따라서 그림을 그려봤더니 그림이 이런 형태로 가더라는 얘기죠. 증가, 감소, 증가. 당연히 여기서 극대가 나오죠. 근데 극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냐면 x에 0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 얘가 극대값이에요. 그럼 f 0 값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원함수인 겁니다. x에 0 집어넣으면 극대값이 6이 나오고 여기는 이제 극소값이 되죠. 극소는 x가 1일 때 함수값 f1이 극소가 됩니다. 저기다 f1, 1 집어넣으면 네,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최대값, 극대값 6, 그 다음에 극소값 5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자, fx가 x값 2에서 극소 마이너스 1을 뭐야? 왜 이래? fx가 x값 2에서 극소 마이너스 1을 가질 때 fx의 극대값을 구하랍니다. x값 2에서 극소를 갖죠? 무슨 뜻이에요? 극소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여기 있는 위치가 x값 2. 따라서 f2의 값이 극소값 마이너스 1이 되며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 값은 0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식을 미분할 필요도 있어요. 저기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연립해 풀어봅시다. 2를 집어넣으면 8 플러스 4a 플러스 2b 플러스 3의 값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도함수에다 2 집어넣으면 12 플러스 4a 플러스 b는 0 이렇게 되죠. 그 위를 좀 정리해 볼까요? 밑에를 4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2. 계산은 얼마예요? 11 넘어가면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2 양변 2로 나누면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6. 위에서 아래를 뺍시다. 그럼 2a는 마이너스 6, a 값은 마이너스 3, a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넘어가면 플러스 6 없어지고 b 값은 0. 그럼 함수식 자체가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극대값을 갖는데 극대는 어디서 갔습니까? 그러면 여기 숫자를 집어넣어야 되죠. 도함수식에다가 3x제곱 a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x, b가 0 이렇게 됐었죠. 얘가 0이 되는 위치 찾아야 돼서 그게 극값이 후보니까 3x로 묶으면 x-3이 나와요. 그래서 x값이 x-2가 나오죠. x값이 0과 2에서 각각 지금은 극대, 극소가 나온 형태가 됐죠. 근데 극소가 되는 위치는 x값 2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극대가 되는 위치는 x값이 0일 때겠죠. 요게 0 되는 값 두 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극소, 그럼 나머지 하나는 당연히 극대가 되는 위치겠죠. 그래서 f0 값을 구하면 극대가 나온다. 극대값은 3 이렇게 되며 자 이제 한번 풀었으니까 이제 좀 간략하게 가봅시다. 간략하게. 아니면 엄청 간략하진 않는데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3차함수의 그래프 개형은 크게 세 종류예요. 이렇게 물론 양수일 때 3차익에서 양수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극대를 갖고 극소를 갖고 극소를 갖는 이런 모양. 극대 극소 이렇게 갖는 모양. 아니면 올라가다가 잠깐 미분계수 0 됐다가 다시 증가하는 이런 모양. 아니면 미분계수 0 되지 않고 급격히 증가하는 이런 모양. 그게 3차 함수는 이 세 가지 유형 말고는 없습니다. 다 그래프가 이 셋 중에 하나를 그려줘요. 그러니까 뒤에서 배울 텐데 얘는 극값들이 존재하죠. 얘네들은 극값이 없어요. 도함수 0 되는 위치가 있기는 했으나 극값이 아니고 얘도 극값이 존재하지 않고 극값이 존재하는 케이스는 이런 케이스라는 얘기죠. 근데 이 그래프는 구조상 극대가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극소가 나옵니다. 근데 책에서 극소값을 x값 2라고 잡아놨으니까 극대값은 여기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도함수를 정리해봤더니 이거 두 개를 통해서 정리해봤더니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3x, x-2. 그래서 극대가 먼저 튀어나오고 극소가 나중에 튀어나와야 되니까 극대가 갖는 x값은 2인 거고, 그래서 f0 값이 우리가 원하는 극대 값이었다. 이렇게 문제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3차함수가, 이게 3차함수 앞에 있는 계수가 음수잖아요? 그럼 반대로 얘는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형태가 돼요. 양수이면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형태가 되고, 음수이면 반대로 오른쪽 아래로 내려와서, 이번에는 극소가 먼저 나오고, 극대가 나중에 나오는 이런 케이스죠. 그래서 x값 두 개를 구했더니, 예를 들어 x값이 1과 3이 도함수 값이 0이 되는 값이에요. 그러면 x값 1이 여기 있다는 얘기죠. x값 3이 여기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1 집어넣은 함수값 f1이 극소값, 3 집어넣은 함수값 f3이 극대값,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3차 함수가 그런 식의 느낌인데 대략 그려놓을게요. 이렇게 갈 텐데 x값 마이너스 1에서 극소를 가져요. 근데 그때 함수값은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결론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는 점을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x값 1에서 극대값을 갖는답니다. 그래서 극대값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 극대값이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세 종류예요. 함수 f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것과 마이너스 1에서 미분계수값이 0이 되고 1에서의 미분계수값이 0이 되죠. 접선의 기울기 0, 접선의 기울기 0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 셋을 가지고 저 문제를 풀어보는 거니까 저 식을 일단 미분해 봅시다.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이렇게 돼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아는 것들을 이제 집어넣을게요. 이것부터 먼저 집어넣어 봅시다. f-1이 근데 이걸 집어넣어서 연립해서 풀어도 되는데 여기 두 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어쨌든 도함수이지만 어떤 함수든 간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서 0 된다는 뜻은 이 두 개 값이 이 식의 근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도함수가 2차식이고 2차식의 x에 마이너스 1과 1을 집어넣어서 0 된다는 뜻은 마이너스 1과 1을 근으로 갖는다는 뜻이고 맞아요? 그럼 우리 중학교 때도 배웠고 고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x값이 네모와 세모를 근으로 가질 때 2차 방정식을 작성을 하면 x제곱 마이너스 네모 플러스 세모 x 플러스 네모 곱하기 세모 이런 걸로 구성이 되죠. 그 제곱의 개수가 만약 있으면 거기다 이제 이렇게 붙이면 되죠. A 붙여놓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럼 이걸 집어넣어서 연립해서 풀어도 돼. 그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숫자 자체도 그렇게 어렵진 않고. 근데 얘네를 근으로 가지니까 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6이면서 얘네를 근으로 가지려면 x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치면 0이죠. 그럼 얘는 생략, 두 근의 곱 이렇게. 얘를 분배하면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6이 돼서 2a 값이 0이 되고 b 값은 6. 따라서 a 값은 0, b 값은 6. 뭐 이렇다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는 뜻이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원식에다 집어넣어요. 그럼 fx는 a가 0이니까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2고 이제 이걸 집어넣어요.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y가 마이너스 2 나오죠. 마이너스 1 집어넣어요. 플러스 2, 마이너스 6, 플러스 2. 따라서 c값은 이게 마이너스 4 넘어가면 플러스 4가 되니까 c값은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극대값을 구하시오. 극대값은 f1이라고 그랬죠. 여기 x에 1을 집어넣으면 극대값 f1의 값. 그래서 마이너스 2 플러스 6 플러스 2 정답은 6 극대값은 6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팁을 하나 좀 가르쳐 드릴게요. 이 팁은 알아두시면 꽤 많은 도움이 되는데 이거는 편법이 아니고 앞쪽에서 배웠던 뭐 로피탈이나 편미분처럼 교과 과정이 아닌 걸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교과 과정인 거를 변형해서 설명드리는 거니까 알아두시면 꽤 많은 도움이 되는데 언제 쓰는 거냐면 알고는 있어야 돼요. 3차 함수에서만 쓰는 겁니다. 다른 데는 못 써요. 근데 3차 함수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건이 빈약하고 쓸 수 있는 범위가 넓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미적 1에서 배우는 웬만한 함수들이 대부분 다 3차 아니면 4차거든요. 그 중에 3차가 압도적으로 더 많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상 꽤 미적 1 할 때는 꽤 많은 범용성을 갖는 꽤 유용한 공식인데 3차 식이 보통 이렇게 써지겠죠. ax 세제곱 어쩌고 저쩌고 이게 3차 함수잖아요. 근데 이 3차 함수가
극대값과 극소값을 가져요. 대략 그냥 이게 양이라 생각하고 그릴게요. 그리고 여기가 알파, 여기가 x값 베타라고 칩시다. 극대와 극소가 되는 x의 위치예요. 근데 그럼 여기 있는 함수값이 f 알파 값이 극대값이고 여기는 베타 값인 f 베타가 지금 그림상으로는 극소값이죠. 만약 문제가 극대와 극소의 차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오면 의미상 이걸 계산하라는 뜻이에요. 이거. 극대와 극소의 차이. 알파와 베타를 집어넣어서는 함수값이 극값들인데 차이라는 건 누가 더 큰지 모르니까 여기서는 지금 그림상은 얘가 더 크지만 상황상 이게 반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F알파, F베타의 뺀 값의 절대값하면 극대와 극소의 차이가 나오는데 그 값을 구하는 공식이 2분의 절대값 A, A는 3차원 계수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극값을 만드는 양수값 있죠? 그러니까 큰 값, 거기서 왼쪽에는 작은값을 빼면 이게 양수값이 나와요. 그걸 세제곱하게 되면 극대와 극소의 차이를 구하는 공식이 나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아까 우리가 푼 식이 꽤 길었잖아요? 그렇게 안 풀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돼요. 극소값은 마이너스 2잖아요. 근데 극대값을 모르니까 극대값을 그냥 K라고 합시다. 그럼 K 마이너스 극소값 이렇게 아니면 뭐 이렇게 해도 돼요. 극소 빼기 극대. 그래도 극소와 극대의 차이가 나오잖아요. 근데 보통은 극대가 3차 함수는 극대가 크고 극소가 작은 꼴이기 때문에 이 모양보다는 이 모양이 우리한테는 좀 더 유리한 꼴이죠. 상관없어요. 극대값에서 극소값을 뺍니다. 그러면 2분의 절대값 3차원 계수 2 가로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값은 이게 베타죠. 1 극값을 갖는 값 중에 극값을 갖는 두 개 값 중에 큰 값 1 빼기 작은 값. 그럼 얘는 1이고요. 2의 세제곱이니까 8 아닙니까? 그럼 k 플러스 2의 절대값이 8이니까 k 플러스 2는 8이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8이든지 따라서 k 값은 6이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10이든지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3차 함수는 이렇게 그려지는 차수죠. 이렇게 그려지는 3차 함수죠. 그럼 극소값이 먼저 나오고 극대값이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극대값이 극소보다 작을 리가 있나요? 이게 더 크겠죠. 앞에 우리가 배울 때 극소가 극대보다 클 수도 있습니다 한 거는 극대 극소가 여러 개일 땐 거고 3차 함수는 극대 극소가 하나씩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로 극소가 극대보다 클 수는 없어요. 극대가 무조건 큽니다. 근데 지금 극대값이 마이너스 10이라면 극소값보다 더 작아진다는 뜻이니까 이건 답이 아니고 얘가 정답인 거예요. 정답은 6 이렇게 되죠. 설명하느라 시간이 길어졌을 뿐이지 만약 이 내용을 다 이해했다는 가정하에 그냥 빠르게 만약 문제만 푼다면 극대값을 K라고 두고 극대값에서 극소값을 뺀 거의 절대값 이게 극값의 차이예요. 그 극값의 차이는 2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2 그럼 1 생략 그런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오른쪽에는 x값 빼기 왼쪽에는 x값 이거의 세제곱 그럼 k 플러스 2의 값은 이게 8이니까 8이 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8이 되거나 k 값은 6이 되거나 마이너스 10이 되거나 근데 극대값이 구조상 극소보다 작을 수 없기 때문에 극대값은 6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간편하게 답을 구할 수 있고 이거 fx가 도함수를 그렸더니 오른쪽 그림과 같답니다. 이랬을 때 a와 e 구간 안에 이 그래프에서 나타난 전체 a에서 e까지 전체 구간 안에 극대가 되는 x의 값과 극소가 되는 x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잘못하면 이제 이 문제를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극대 그럼 극대 2개 극소 2개 빼면 0 큰일 나죠. 이거는 원함수를 그린 게 아니고 도함수를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도함수니까 이 그래프에 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극대극소라는. 나중에 얘가 미적 2로 가시면 이과 학생들은 미적 2로 가시면 이게 변곡점이라고 해서 다른 의미로 쓰이긴 하는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미적 1에서는 이런 위치들 도함수의 극대극소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럼 여러분 뭘 배워야 되냐면 도함수 그래프가 나오면 빠르게 x축을 그으세요. 그리고 주어져 있는 그래프와
이 x축이 만나는 교점을 빨리 찾으셔야 돼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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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 중에서 극값이 나타나요. 그럼 저기 있는 게 전부 다 극값이 아니고 쟤네는 극값의 후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극값이 되려면 일단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도함수가 0이 되는 위치. 이거예요. 도함수가 0이 되는 위치. 두 번째, 그 도함수를 기준으로 좌우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이 파란색 점을 기준으로 왼쪽에선 도함수 값이 x축 밑에 있으니까 음수, 도함수가 양수, 도함수가 음수, 도함수가 음수, 도함수가 양수. 따라서 이 점은 극값이 아닌 거예요. 아셨죠? 도함수 0이 됐지만 좌우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지 않잖아요. 그럼 얘네가 극값인데, 요 세 개 극값인데, 음에서 양으로 가죠? 그래프가 감소하다가 증가한다면, 감소하다가 증가한다는 뜻은 얘가 극소값이겠죠? B는, X값 B는 극소가 되는 위치예요. 그럼 여기 있는 C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거니까 X값 C가 극대가 되는 위치고, 다시 여기서 감소하다 증가하는 거니까 이 D는 다시 극소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극대가 되는 개수 1개, 극소되는 개수 2개 빼면 답은, 이 문제의 답은 마이너스 1인 거고,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이렇게 보시는 연습도 하셔야 돼요. 아까 말한 대로 중요한 지점은 도함수가 볼록한 위치가 절대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죠. 도함수가 무조건 X축과 만나는 위치를 찾아야 돼요. X축과 만나는 위치들. 이것. 그 다음 또 X축과 만나는 위치. 여기. 그림 좀 컸어야 되는데 그림이 조그마다 보니까 도함수가 X축과 만나는 위치. 도함수가 X축과 만나는 위치. 얘네가 중요해요. 얘네를 기준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도함수 값이 여기서는 음수, 그럼 그래프는 감소. 도함수 값이 양수, 그래프는 증가. 도함수 음수, 그래프 감소. 도함수 음수, 그래프 감소. 도함수 양수, 그래프 증가. 이렇다는 뜻이에요. 그래프를 따라 그립니다. 감소, 증가, 감소,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감소하다가 잠깐 미분계수 0 되고 다시 감소. 여기서 이제 증가. 이해됐죠? 그릴 수 있겠어요? 다시. 감소, 내려가야 돼, 그래프가. 증가, 올라가야 돼, 이 구간에서는. 감소, 요 사이에서는 내려가야 돼요. 다시 내려가야 돼요. 요 구간에서는 올라가야 돼요. 이거를 따라서 그리는 겁니다.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다시 어느 위치에서 감소하는데 잠깐 미분계수 0 됐다가 다시 내려가요. 근데 여기서 다시 증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극값을 찾는 건데 극대값은 하나, 극소값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두 군데. 그래서 빼면 마이너스 1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순서를 말하는데 보통 이제 3차함수나 4차함수를 주로 다루게 되는 이 미적 원에서는 3차나 4차의 그래프의 대략적 개형은 알지만 지금 어디서 이 그래프가 극소를 갔는지 극대를 갔는지는 식을 봐서는 사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2차 함수 정도면 우리가 암산으로도 어디서 극소인지 어디서 극대인지 어디서 꼭지점의 위치가 나오면 그게 극대 아니면 극소가 될 테니까 꼭지점의 위치를 금방 판단할 수 있는 식이 나타나서 안 그리고도 혹은 저런 표 없이도 충분히 우리가 그래프를 예상하면서 증가와 감소, 극대와 극소 이런 걸 유추할 수 있는데 3차부터는 대략적 그래프 모양은 안다 하더라도 어디서 도대체 극대 극소가 나오는지 어디서 증가 감소하는지를 식만 째려본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 연습한 것처럼 어쨌든 3차나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다면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도함수 0 되는 값을 기준으로 뭘 찾아요? 증가 감소 극대 극소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게 4번이 추가되어 있는데 좀 더 그래프를 자세히 그리고 싶으면 절편 정도 있죠. X축과 만나는 교점이 X절편, Y축과 만나는 교점이 Y절편인데 보통 3차나 4차는 X절편 찾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면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풀어야 되니까. 보통은 Y절편 위주로 Y축 어디에서 만납니까? 이런 걸 좀 판단하다 보면 그래프가 지나는 4분면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좀 좋은 조건이 된다는 뜻이죠. 설명해놓고 나서 보니까 별거 없네요. 앞에서 배운 거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죠. 이게 나온 것처럼 주어진 3차 함수 미분하시고 0 되는 값 찾아서 그 0 되는 값 기준으로 도함수의 양음을 조사해서 증가나 감소, 극대와 극소를 조사하신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프 그리다 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이 점의 좌표가 1,1이고 이 점의 좌표는 3,-3이고 x에 0 집어넣었더니 0,-3을 지나가죠? y좌표값이 0,-3이라는 뜻이죠.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는 뜻이에요. 1,1이 그려지고 0,-3 여기쯤 0,-3 이 점을 지나가고 1,1 여기쯤 지나가고 여기서 이제 극대가 나오고 3,-3 여기점에서 극소가 나온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고 예상된다. 대략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그리면 대충 그래프가 1사, 3사, 4사를 지나고 2사를 안 지나간다는 것쯤은 알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대략적 계획을 판단하는 건데 뭐 새로 배운 내용은 거의 없다. 앞쪽에서 배운 증가감소, 극대극소와 크게 다르지 않고 필요하다면 증가표를 잘 작성하시면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3차함수 그래프 개형은 셋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네, 잊지 마세요. 셋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되는 그래프. 아래에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는 거. 물론 3차의 계수가 양수라는 가정하에서 음수는 반대로 아래로 내려갔다 극소가 먼저 나오고 극대 나오고 극소가 그러니까 다시 내려가는 이런 모양. 두 개 다 설명하기가 좀 부담스럽다고 하니까 그냥 하나를 가지고 이제 대표 설명하는 거죠. 극대 존재하고 극소 존재하고 다시 증가하는 이런 모양. 아니면 잠깐 가다가 도함수 0 됐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모양. 아니면 급격히 증가하는 모양.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3차함수 그려지게 되는데 첫 번째 그래프와 두세 번, 2번, 3번의 그래프의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두 개를 나눠야 돼요. 앞쪽에 있는 거는 극값이 존재하는 케이스예요. 뒤에 있는 케이스는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그럼 왼쪽에는 이 그래프만 극값이 존재하고 나머지 두 개의 3차함수 그래프, 요 밑에 있는 두 개의 그래프는 극값이 없어요. 극값이 존재한다는 다르게 뭐라고 표현하긴 하냐면 3차함수일 때는 극대가 있다 또는 극소가 있다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3차함수는 극대가 있든 극소가 있든 둘 중에 하나가 존재한다는 뜻은 나머지 하나도 무조건 존재하는 이 그래프일 수밖에 없거든요. 얘네들은 아까 보신 것처럼 극대나 극소가 존재하지 않는 극값이 없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극값이 있다는 말이나 극대가 존재한다, 극소가 존재한다 하면은 퉁쳐서 그냥 이 그래프 하나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위는 뭘 그린 거냐면 3차함수의 도함수를 그린 겁니다. 자, 다시 여기다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3차함수를 그렸어요. 여기가 x값 알파라고 칩시다. 여기가 x값 베타라고 칠게요. 이게 뭐죠? 극대랑 극소를 갖는 x의 위치예요. 근데 이 3차함수를 미분하게 되면 2차함수로 바뀌죠. 3차함수를 미분하게 되면 2차함수로 바뀝니다. 근데 3차를 미분하면 2차인데 지금 3차의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증가함수의 형태이기 때문에 3차의 계수가 양이라고 칩시다. 그럼 얘를 미분하면 도함수의 부호도 양이 되니까 아래로 블록해요.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에서 중요한 역할은 이거예요. x축. 도함수가 0이 되는 위치가 어디라고요? 극대가 되는 x값과 극소가 되는 x값. 여기서 도함수 값이 0 된다는 뜻은 내가 그려야 되는 도함수인 2차 함수가 x축과 만난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그렇지 않나요? 도함수가 0이 돼야 여기서 도함수 0 되잖아요. f 프라임 알파 0, f 프라임 베타 0. 도함수가 0이 되는 위치에서 극값의 후보가 나오고 위치를 판단해다 보니까 얘는 도함수가 양수, 얘는 도함수가 음수, 얘는 도함수가 양수. 그래프가 증가, 그래프가 감소, 그래프가 증가. 그래서 원함수는 증가, 감소, 증가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뜻이죠. 따라서 극값이 존재하는 3차함수의 개념은 요 그래프예요. 도함수가 이게 머릿속에 떠올려야 된다. 3차함수가 극값이 존재한다. 그러면 일단 그래프는 요런 모양이고 세트로 도함수의 그래프는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따라서 문제에서 3차함수가 극값을 갖는다 그러면 여러분은 머릿속에 뭘 떠올려야 돼요?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요. 무슨 말 이해되셨어요? 3차함수의 극값을 가지려면 지금처럼 도함수인 2차함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서 양 이렇게 되면서 증가, 감소, 증가, 극대와 극소로 가는 이런 모양이 돼야 되기 때문에 도함수가 항상 x축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돼요. 근데 도함수는 2차함수고 2차함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뜻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존재하는 판별식 0보다 큰 조건이 되고, 그럼 얘네들은 3차함수와 삼수함수의 극값이 없다는 뜻은 이거 반대인 거죠. 그럼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작으면 얘예요. 같은 겁니다. 같은 얘예요. x가 한 점에 만나면 도함 잠깐 0 되는 위치는 있겠지만 둘 다 0이라 그래프가 계속 증가하는 형태가 되고, 얘는 아예 만나지 않아서 판별식 0보다 작으면 근이 없죠. 아예 만나지 않기 때문에 도함수 자체가 0이 되지도 않거니와 계속 증가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극값이 없는 조건이 된다. 이 두 가지를 잘 나누어서 잘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이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아까 했던 극대, 극소, 증가, 감소, 증감표랑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러면 여러분이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뭐 크게 다르진 않지만 한 번만 다시 해봅시다. 지금 그려져 있는 함수는 도함수입니다. 원함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극소, 얘가 극대가 아니라고. 이건 도함수를 그린 거니까 도함수가 3차함수 형태를 띈다는 뜻은 원함수는 4차함수 형태를 띈다는 뜻인데, 아직 우리가 4차함수 그래프 개형을 배우진 않았죠. 좀 이따 배울 건데. 그러니까 모르지만 유추할 수 있다는 뜻이죠. 도함수 그래프가 나오면 항상 뭐를 그리시라? x축을 그리셔라. 그리고 뭘 찾으셔라? 그 x축과의 교점을 찾으셔라. 그 다음은 그 교점을 기준으로 그 점의 왼쪽 오른쪽에서 도함수의 양음의 부호를 판단해라. 그 도함수 그래프의 함수값의 양음을 판단해라. 여기는 도함수가 양, 여기도 도함수가 x축 위에 있으니까 양, 여기는 도함수가 x축 밑에 있으니까 그럼 원함수는 이 구간에서는 그래프가 증가하고 이 구간에서 증가하며 이 구간일 때는 감소한다. 그럼 구간은 여기서 정의된다. 이렇게 구간이 정의되죠.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증가, 감소. 잠깐 여기서 미분계수 0 돼요. 그럼 증가, 잠깐 미분계수 0 됐다가 증가, 그러다가 여기서 감소. 그럼 나와 있는 그래프 중에 얘랑 제일 가까운 그래프를 찾다 보니까 3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죠. 아셨죠?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일일이 그려야 됩니까? 아니면 돼요. 여기는 극값이 아니었죠? 얘는 극값이에요. 근데 그래프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거니까 여기가 극대가 되죠. 그럼 극값이 여기서는 없고 잠깐 미분계수 0 됐다가 극값 없고 다시 올라가다가 극대가 되니까 여기서 극대가 나오는 이런 모양으로 계속 나머지 감소하는 이런 형태로 그려지겠구나. 그래서 찾아보니까 3번입니다가 되고, 연습하시다 보면 좋아지는 부분이니까 생략할게요. 자, 1번. 3차함수가 나왔죠? 저 3차함수가, 이게 3차함수 모양을 보니까 3차 앞에 계속 양수네요. 그럼 이렇게 되는 그래프라는 얘기죠.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 근데 그 중에 극값을 갖는 거면 얘 극값 없죠. 극값 없어요. 극값은 위로 볼록하거나 아래로 볼록한 그 위치가 극값인 거니까 얘네가 극값이 존재하는 케이스죠. 그럼 이 모양만 되더라 라는 뜻은 이 모양에 여기서의 x값, 여기서의 x값, 그 x값에서 3차함수를 미분하면 2차가 되고 2차에서 여기는 각각 x에서 x축과 만나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된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야 되므로 도함수, 2차함수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3a, 이 도함수의 판별식을 구한다. 왜?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커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기 때문에. 4분의 d, 반의 제곱, a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9a, 0보다 크다. 그럼 a로 묶어내면 a 마이너스 9, 0보다 크다. 2차식 0보다 크면 큰 작작이죠. 얘가 0이 되는 값 0, 얘가 0이 되는 값 9. 그래서 a는 큰 값인 9보단 더 커지고 또는 작은 값인 0보단 더 작아진다로 큰 작작 마무리하시면 정답이 되고, 이번 문제 극값을 갖지 않는다. 똑같은 말에 말만 바꾼 거죠. 똑같은 문제 극값 갖지 않는다.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극값을 3차일 때다. 4차일 때는 써먹으면 안 돼요. 3차일 때는 그렇게 된다. 마찬가지로 얘를 미분하신 다음에 판별 쓰시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뭐 굳이 설명 안 드려도 하실 수 있을 거라 믿고요. 건너갑니다. 필수 4번 문제.
다음은 3차함수가 저 범위 안에서 극대와 극소를 모두 갖고 실수의 값의 범위를 구하고. 일단 미분해 봅시다.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3이에요. 자, 당연히 아래로 가면 포물선이죠. 근데 극대값, 극소값 모두 간다는 뜻은 이런 모양일 거라는 얘기죠. 이런 모양. 극대, 극소가 3차함수니까. 그러려면 이 2차함수는 x축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알파 값이 극대가 되는 위치, 여기 있는 베타 값을 극소가 되는 위치로 잡았는데, 문제는 이 극대값과 극소값을 갖는 위치가 이 범위 안에 모두 다 있어야 돼요. 그럼 극대값을 갖는 위치 알파, 극소값을 갖는 위치 베타, 여기가 알파, 얘가 베타인데 요 위치가 그 x값의 범위가 이 구간 안에, 요 구간 안에 있어야 되죠. 그러려면 마이너스 2가 여기쯤에 플러스 1은 대략 여기쯤에 이렇게 그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 그리고 나니까 이제 여러분 1학년 교과서에 잘 없는 내용인데 이제 2학년 나오면 이제 심심치 않게 나오는 이 부분이 고1 때 2차 함수 할 때, 2차 부등식 할 때 실근의 위치라는 단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서에는 없는데 이제 부교재 연습 문제 풀다 보면 나오는 건데, 실근의 위치, 예전에는 뭐 근의 분리라는 그 단원의 이름으로 배운 적도 있었고요. 실근의 위치가 뭐냐면 2차 함수의 실근을 정확히 알지는 못해요. 근데 대략적 위치를 판단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 있죠. 얘처럼 x축 두 점에서 만난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존재하는 이런 문제 있죠. 이럴 때 실근의 위치를 다루는 문제는 첫 번째 판별식 꼭 쓰셔야 되고요. 두 번째 축의 위치 쓰셔야 되고, 세 번째 함수값 쓰셔야 돼요. 이게 3종 세트. 판별식, 축의 위치, 함수값, 줄여서 판축함, 이걸 세 개를 쓰셔야 됩니다. 자, 이 그림을 완성하려면 이 세 개의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뜻인데, 첫 번째 판별식은 왜 쓰냐면 두 근이 요 구간 사이에 존재하게 만들려면 강제로 포물선을 x축 밑으로 끌어내려야 돼요. 그래서 x축과 어쨌든 만나게 해야 되는 역할이 이겁니다. 판별식. 판별식을 써서 걔가 0보다 원래는 크거나 같다거든요. 같다가 붙는 이유가 뭐냐면 보통 문제들이 이게 두 근이 마이너스 2와 이 두 근이 서로 같다 다르단 말이 일반적으로 잘 없어요. 문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두 근이 같다 다르다란 말이 없기 때문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럼 얘가 다르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위치에서 실근이 나오니까 판별식 0보다 큰 건데, 만약 얘네들이 같은 위치가 되면 중근이 되는 거죠. 그럼 판별식 0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실근의 위치, 두 근이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있다 할 때 그 두 근이 서로 다르단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판별식 0보다 크나 같아를 써야 되는데 얘는 등호를 뺍니다. 왜 빼죠? 얘는 등호를 빼요. 왜 빼요? 근이 두 개다? 여기는 근의 위치가 나중에 뭘 구성하죠? 그 알파와 그 베타를 집어넣은 F 알파랑 F 베타가 극대와 극소를 구성한 x값들이죠. 근데 3차 함수는 극값이 존재하면 극대도 있으면 당연히 극소도 있는데 극대 극소가 같은 위치일 리가 없잖아. 경우는 얘가 똑같은 위치에서 극값인 극대인 동시에 극소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돼야 돼서 이게 등호가 빠집니다. 두 번째, 축의 위치. 가운데 있는 축의 위치를 잡아줘야 되는 이유가, 아니 실근만 존재한다고 해서 꼭 이 두 개 근이 이 위치에 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뭐 이렇게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 여기 마이너스 2, 여기 플러스 1인데 뭐 이렇게 있어도 되잖아요. 그럼 실근 두 개. 근데 실근 두 개 갖는다고 해서 실근 두 개 갖는다고 해서 그 근이 꼭 이 사이에 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근의 위치를 잡아주려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돼요. 누가? 축의 위치가. 축구하는 공식 뭐죠? 마이너스 2a분의 b가 축구하는 공식이죠.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a분의 b. 그럼 이거 약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a. 얘가 축의 위치죠. 다음 마지막 함수값까지 잡아줍니다. 함수값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 여기 2를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이 양이 돼 있어야 돼요. 됐나요? 그럼 세 번째,
f 프라임 마이너스예요. 이거는 우리가 원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고 도함수를 그린 거니까 도함수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값이 양수인 동시에 이 도함수에 1을 집어넣은 값이 양수가 되어 완벽하게 이 그림이 그려져요. 정확하게 이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돼요? 선생님, 근데 얘네 둘만 해도 제가 이 그림을 딱 그려져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함수값까지 잡아줘야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그려질 때가 문제인 거예요. 여기 알파, 여기 베타인데 여기 축이 있잖아요. 마이너스 2분의 b. 근데 여기 2가 있는데 여기 만약 1이 있다면 이거 두 개 성립하지 않나요? 두 실근이 존재하고 축의 위치가 2와 1 사이에 존재하는 거니까 얘네 둘만 가지고는 이걸 완벽하게 구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만들어내려면 함수값이 2면 양수가 맞는데 1일 땐 얘는 음수가 나오잖아요. 근데 1일 때 양수가 나와 이 그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함수값의 위치까지 잡아줘야 되는 좀 귀찮은 과정이 반복됩니다. 아셨습니까? 네. 그 다음부터 푸시면 돼요. 네, 그 다음부터는 내용에 맞추어서 네, 저 내용에 맞추어서 판별식 이거 쓰는 거죠. 도함수의 판별식, 짝수의 판별식, 반의 제곱, a제곱, 마이너스 ac 큰 작작 a가 3보다 크다 또는 a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그 다음에 양변에 마이너스 3을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3보다 크고 a는 마이너스 6 플러스 6보다 작다. 그리고 이쪽에 도함수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f-2는 f 프라임 마이너스 2는 저도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12 마이너스 4a 플러스 3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 4a가 마이너스 15보다는 커야 되니까 a는 4분의 15보다는 작다. f 프라임 1 여기 f 프라임 1 집어넣으면 2a 플러스 6 걔가 2a 플러스 6이 0보다 크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 셋을 모두 다 만족하는 범위. 숫자 제일 작은 게 마이너스 3. 그 다음은 뭐예요? 3이에요? 4분의 15, 6. 3보다 크다.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여기 마이너스 3보다 크고 6보다 작다. 마이너스 3보다 크고 6보다 작다. 그 다음에 4분의 15보다 작다. 그리고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지금 흰색, 하늘색, 빨간색이 모두 겹치는 범위가 어디죠? 여기네요. 여기만 다 겹치죠. 나머지는 셋 다 겹치지 않고 뭐 하나만 있거나 두 개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정답 맞아요? 네, 정답은 3보다 크고 a는 4분의 15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a 값의 범위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자리가 없어서 여기다 쓸게요. 그냥 똑같은 문제니까 똑같은 문제 이것만 바뀐 거죠. 이번에는 x값이 마이너스보다 작은 데서 극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 극소가 나와야 돼요. 그럼 그림은 극대 극소가 모두 존재하는 3차 함수가 되려면 도함수인 2차 함수는 x 두 점에서 만나야 되고 그때 x값들을 각각 극값이 되는 x값의 x값이 된 거죠. 극값이 되는 x값. 근데 그 x값 하나 중에 작은 쪽이 마이너스 1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보다 작은데 극대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게 극대 있잖아요.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것 극대. 그럼 얘가 감소하다 증가하는 건 얘가 극소. 근데 그 극소의 위치는 여기 안에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1보다 크지만 1보다 작은 쪽이면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자, 이 문제와 이 문제의 차이가 뭐냐면 얘는 똑같은 실근의 위치, 그러니까 실근이 대략 어디에 위치합니까? 실근들이 대략 어디에 위치합니까?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얘처럼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어떤 값보다 모두 크거나 두 개의 실근이 모두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모두 1보다 작다, 모두 크다, 모두 작다가 나오면 이거 다 써야 돼요. 귀찮지만. 근데 지금처럼 두 실근 사이에 또 다른 실수가 존재하잖아요.
두 근 사이에 어떤 실수가 존재해요. 그러면 판별식은 당연해서 안 씁니다. 당연한 거니까. 그다음에 축의 위치는 몰라서 못 씁니다. 마지막 뭐만 쓰게 되냐면 함수값만 써서 문제를 마무리하시기 때문에 풀이가 굉장히 단순해져요. 근데 축의 위치는 왜 생략하는 거냐면 축이 여기 있는데, 그죠? 이게 축이잖아요. 근데 그 축의 위치가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 있을 수도 있지만, 아니 극대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고 극대값을 가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고 했지, 마이너스 1 여기 있을 필요도 없고 여기 있어도 되잖아요. 아니면 여기 있어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축의 위치를 마이너스 1과 기준했을 때 어디다 둬야 될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판단 못하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판별식은 왜 쓰냐면 두 근이 있는데 두 근 사이에 실수가 존재한다 뜻은 두 근이 지금처럼 x축과 만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x축과 두 점에서 만나야 두 숫자 사이에 실수라는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가 나타나야 되는 거지, 두 근이 x축과 만나지 않으면 두 근 사이에 실수가 존재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 뻔한 거라는 얘기죠. 그림이 두 근 사이에 실수가 존재하려면 두 근도 당연히 x축과 만날 수밖에 없다 보니까 판별식은 당연해서 안 씁니다. 어차피 써봐야 당연한 답이 나올 테니까. 그럼 남은 건 얘만 쓰면 돼요. 얘가 뭐예요? 그러면 함수값이에요. 도함수의 함수값,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나오는 함수값은 음수가 되고, 여기는 1을 집어넣어서 나오는 함수값은 양수가 돼요. 둘 다를 만족하면 돼요. 나머지는 생략. 그래서 이거 훨씬 더 풀이가 단순하다는 얘기죠. 아까 f-를 집어넣는 게 뭐였죠? 이거였나요? 2a 플러스 b, 2a 플러스 u, 얘가 음수.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여기 f1, 잘못 쓴 것 같다. f1이 이게 아니잖아요. f1은 이거죠. 15-4a, 걔가 음수. 따라서 a는 4분의 15보다 크다. 여기는 f1, 2a 플러스 6이 양수.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다. 이렇게 되죠? 그럼 네, 왜요? 아, 이게 범위가 다르구나. 똑같은 문제이긴 하는데 범위가 다르네요. 이게 아니었고요. 네, 미안합니다. 범위가 달랐어요. 뭘 구해야 되죠? f'-1과 f'1을 구해야 되니까 f'1은 아까 구한 게 있었고 2a 플러스 6. 얘는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야 되나요? 이게 아니고 마이너스를 집어넣읍시다. 그럼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a 플러스 3. 얘는 6 마이너스 2a. 걔는 음수, 얘는 양수. 그럼 넘어가면 a가 뭐보다 작아야 되죠? 3보다는 커야 되고, 맞아요? 계산 좀 해주세요. 맞죠? a는 3보다 커야 되고, 얘는 a가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되고,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거는 a가 3보다 커야 되고. 그래서 2번의 정답은 a가 3보다 커야 되고, 이렇게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실근의 위치 관련된